세계 주요 지역에 군사기지를 지으며 영역을 넓히던 중국.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영역을 넓히던 중국의 계획에 큰 방해를 한 국가가 있습니다. 동컵 가봉인데요. 최근 가봉은 항구를 한국에게 개방, 군사기지를 짓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게 받은 은혜와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아프리카의 저 먼 나라 가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봉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가봉을 돕습니다. 가봉안 인회 7년째 보육원 봉사활동을 이어가 가봉은 수산 및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한국에 대한 참여를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과 관심은 매우 활발했고 사업성과 경영 환경에 있어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봉의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는 연단에서 큰 소리로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한국에게 감사를 표한다. 바로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한다는 것. 그가 내준 땅은 바로 포트 장틀 포트 젠틀 항구였습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바다 건너 상툼의 프린시페 섬과 맞닿아 있는 장소. 케이프 로페즈 많이 있는 항구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대형 군함이 정박해도 지장이 없는 장소인데요. 그곳을 선뜻 대한민국에게 양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한국 해군 군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겠다고 말하며 나중에 한국형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죠. 한국 기업의 가봉 항만 투자에도 열려 있다고 말한 온딘마 대통령은 한국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가봉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가봉의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 적도기니와 적도기니에 엄청난 투자를 한 중국이었죠. 특히 중국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적도기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군사기지를 짓기로 결정한 중국은 자신이 짓기로 한 군사기지 아래에 한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그곳에 한국 병력이 거주할 수 있게 가봉이 배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아프리카 전역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며 협력을 강조한 중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봉의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봉에 있는 벨링가 철강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출하며 투자를 했기에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가봉을 들리며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가봉 대통령이 흔쾌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상황.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은 한국과 가봉 사이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단단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1대1로를 개발하기 이전 가봉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봉 대통령에 영향을 끼친 한국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봉 대통령을 모셔왔던 한국인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봉 대통령 경호실에서 35년 이상 근무했던 박상철 전 경호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가 가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특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인연 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봉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인사가 펼쳐졌죠. 그런데 대통령의 낯빛이 변하며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군악대 지휘자의 팔을 내리치며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된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입니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1980년대 한국 대통령이 온 자리에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였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도 인연을 쌓아오던 가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가봉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며 이 실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이 애국가와 북한 국가를 교체하면서 대한민국과 가봉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계획한 사실이 알려졌죠. 단순 실수로 끝나며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상철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내부 경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를 가봉 대통령이 인상 깊게 바라본 것이죠. 이후 한국 경호원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가봉 대통령은 한국에게 정식으로 한국 경호원 인력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때 가봉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 대통령인 오마루 봉고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연치 않게 가봉에서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유일하게 합격되었죠. 당시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가봉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며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5년만 고생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어졌고 가봉 사람들이 보낸 호의에 감동한 그는 35년이라는 시간을 가봉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봉 대통령 곁에서 그를 보좌 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많은 경호 인력들이 현지에 있었지만 전 대통령 오마르 봉고 대통령과 현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마 대통령까지 2대에 걸쳐 경호를 맡은 인물은 오직 한국인 박상철 씨가 유일했습니다. 두 대통령들 역시 박상철 씨가 말한 내용은 무조건 신뢰했죠. 덩달아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알았던 가봉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한 국가가 되었죠. 태권도 교관이었던 그는 심지어 가봉의 무술 환경도 바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온 교관들이 가라데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박상철 씨가 태권도를 가봉 군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점점 가라데 대신 태권도가 군인들의 필수 소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봉에서는 태권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을 딴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서 태권도 대부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죠. 현 대통령인 알리 봉고 온딘바는 박상철 씨를 파피라 부르며 따를 정도로 어렸을 적부터 그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파피는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은퇴한 박상철 씨지만 아들 2명이 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가봉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가봉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는 아프리카 외교 최전선에 있었죠. 한국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도 가봉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회사가 가봉 정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에이즈 신속 진단 키트, 말라리아 키트까지 선물하는 호의를 보냈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조 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가봉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지리를 알릴 수 있는 교재도 제공하면서 가봉과 한국의 깊은 인연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외에도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적도기니에 설치한 중국 군사기지 때문입니다. 적도기니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테오도르 오비앙 은게마는 적도기니에서 나오는 석유 덕분에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들인 오비앙은 이러한 부를 믿고 엄청난 사치를 부린 인물이었죠. 고위층들만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부를 누리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적도기니 시민들이 죽어가자 막대한 부를 누리던 석유 산업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석유 산업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40년 동안 독재를 했던 은게마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 이런 틈을 중국은 파고들어 적도기니 부지를 넘기는 대신 차이나머니로 적도기니를 사들인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지으려는 정황을 포착, 미 의회 청문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중국이 인도는 물론 미 아프리카 중요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군사기지 확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이대로 된다면 중국 뜻대로 아프리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 적도기니 바로 아래에 있던 가봉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죠. 중국군의 등을 높은 적도기니가 가봉을 침략할 수도 있는 가운데 강력한 우군의 도움이 가봉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봉이 선택한 파트너는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봉에 군사기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중국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반응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외교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남기며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중국의 허를 찌른 한국의 군사기지 개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중국은 과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